비욘세한테 누가 당신 별자리가 뭐예요? 그럼 비욘세는 아마 처녀자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태양이 처녀자리에 있다라는 하나의 정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점성학에는 지금 정보가 몇 개라고요? 정보가 최소 15개에서 정보가 최대 30개 정도가 됩니다. 정보가.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수백 개, 수천 가지의 정보가 나와요. 안녕하세요. 운세남의 연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자리 운세와 점성학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점성학이 별자리 점이에요? 별자리 운세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쭤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대답하기가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별자리 운세기는 한데 점성학이 이제 별자리 운세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너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이게 비욘세가 그러면 참 좋겠는데 비욘세가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다고 쳐요.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볼 겁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태어난 곳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비욘세가 81년도 9월 4일 날 태어났다. 10시쯤에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럼 제가 데이터를 딱 넣으면은 하늘의 모습이 이렇게 차트로 펼쳐집니다. 비욘세가 태어난 시기에 태어난 장소에서 바라본 하늘의 그 태양계의 모습이죠. 요게 이제 그 네이탈 차트라고 하는 점성학 차트가 딱 나와요. 그러면은 점성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네이탈 차트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이탈 차트를 보시면은 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많아요. 기호들이라던가 숫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매우 많은 정보가 들어 있어요. 매우 많은 정보. 보시면은 뭐 이 점성학적 용어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뭐 어센던트가 천칭자리 21도고 태양은 지금 처녀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달은 정갈자리에 있고 그리고 달 정갈자리에 있는데 두 번째 하우스에 있고 그다음에 10번째 집에 화성이 사자자리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쭉 나오고 그럼 이 정보들이 다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성격의 일부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삶의 어떤 모습의 일부분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들이 다 종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비욘세님은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은 이러한 일이 좀 맞는 것 같고요. 배우자는 이러한 성향이라던가 이러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성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별자리 운세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별자리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은 양자리요? 황소자리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천칭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쭤보고 대답을 했는데 정보가 몇 개가 나왔어요. 정보가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 나의 별자리는 뭐예요? 천칭자리요. 그럼 이거 정보 하나 가지고 연애에 대해서도 보고 금전에 대해서도 보고 성격에 대해서도 보고 소질에 대해서도 보고 내년 운에 대해서도 보고 10년 운에 대해서도 보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보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별자리 운세라는 거예요. 별자리 운세.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별자리 운세를 만약에 차트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텅 비어 있고 지금 여기 태양이거든요. 태양이 지금 처녀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욘세한테 누가 당신 별자리가 뭐예요? 그럼 비욘세는 아마 처녀자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태양이 처녀자리에 있다라는 하나의 정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점성학에는 지금 정보가 몇 개라고요? 정보가 최소 15개에서 정보가 최대 30개 정도가 됩니다. 정보가.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수백 개, 수천 가지의 정보가 나와요. 그럼 최소 15개에서 최소 30개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게 점성학이고 그리고 이걸 또 종합해야 돼요. 막 합쳤다가 풀었다가 한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게 뭐예요? 별자리 운세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별자리 운세를 굉장히 깊이 있게 또 굉장히 복잡하고 넓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이 점성학이고요. 이 점성학을 매우 간단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한 게 뭐예요? 별자리 운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성학적 용어로 이 별자리 운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사인 어스트롤로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양의 사인을 보는 점성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별자리 운세라고 얘기를 해요. 차이 아셨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차이들이 이 점성학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그 운명학에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자평명리라고 하는 동양의 사주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년월 시간을 넣으면 이렇게 문으로 8글자가 나오고 대운이라고 하는 글자들이 쭉 써지죠. 그럼 여기 정보가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최소 8글자의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대운이라고 하는 또 정보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한 정보가 한 10개, 12개 이런 식으로 정보가 배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띠별 운세를 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무슨 띠세요? 뭐 소띠세요? 용띠세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돼지띠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띠별 운세 보면 자기 띠를 찾고 그 운세를 보잖아요. 그 운세는 다 나와 있어요. 뭐 금전운, 뭐 배우자 운, 뭐 연애운, 뭐 여러 가지 운들이 다 나와 있죠. 그 띠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점성학하고 별자리 운세 같은 듯 다르지만, 그렇죠? 지금 이 띠별 운세라는 거랑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사주도 같은 듯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띠별 운세는 이 동양사주를 정말로 간략화해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동양사주는 이 띠별 운세를 복잡하고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타로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로 상담 받으러도 가보셨을 텐데 1대1로 얼굴을 보면서 타로 상담을 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뽑죠. 그 다음에 그 카드를 타로 상담사분이 읽어주잖아요. 해석을 해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듣고 내가 또 궁금한 걸 재질문하죠. 그러면서 또 상담사가 그 재질문한 거라든가 또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카드 상담을 또 더 깊이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로 상담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상담이에요. 그래서 서로 카드를 두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뭔가 유연하게 또는 뭔가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하는 게 상담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로 타로 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유튜브에서 타로만 쳐도 뭔가 이렇게 카드를 고르라고 그러죠. 뭐 3개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5개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여러분들 질문을 떠올리세요. 또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고르잖아요. 그럼 고르면은 그 유튜버, 그 타로 상담해주는 유튜버가 그걸 말씀해 주죠.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이러한 의미라고 설명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걸 듣고요. 여러분들 재질문하거나 또는 또 생각나는 거를 다시 말하거나 하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 이제 제너럴 리딩이라고 그러는데요. 또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내가 그거를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제너럴 리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띠별 운세와 동양사주, 그 다음에 별자리 운세와 점성학의 차이처럼 타로에도 제너럴 리딩과 우리가 대면 상담하는 타로 상담이 좀 그런 차이를 지니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두 개 다 필요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더 좋고 무조건 둘 중에 하나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에도 뭐 김밥 먹을 때도 있지만 한정식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에도 간단하게 나는 좀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거 뭐 듣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럴 때도 있지만 정말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재미로 할 때에는 또는 간단하게 그냥 알고 싶어 또는 재미로 알고 싶어 이럴 때에는 제너럴 리딩이라던가 또는 띠별 운세 또는 뭐 그 별자리 운세 같이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진짜 진지하고 깊이 있게 나는 좀 알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 할 때에는 점성학을 제대로 상담하고 또는 사주팔자를 제대로 상담하고 또는 대면으로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누면서 타로 상담을 하는 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제 보통은 깊이 있는 상담이겠죠. 그런 상담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거는 꼭 무조건 그 상담 자체가 좋다라는 건 아니죠. 그 상담을 해주는 사람과 또 내가 얼마나 좋은 경험을 하느냐가 되게 좋겠죠. 만약에 내가 비용과 시간을 많이 지불하고 상담을 하러 갔는데 기분만 나쁘고 오히려 뭔가 마음의 답답함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그냥 띠별 운세 보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제너럴 리딩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또는 나의 마음을 정말로 알아주는 상담사가 있으면 그 상담사를 직접 찾아가는 게 좋고요. 나는 아직 그런 것들까지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그런 띠별 운세나 별자리 운세 또는 제너럴 리딩으로 마음의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